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세계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편법 담보대출과 건물증여, 갭투자 등 수법도 다양하다. 양문석 후보입니다. 안산갑인데요.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15억 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도 양 후보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이 돈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이자 부담을 줄였다. 정작 대출을 받은 딸은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 그런데도 그는 편법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는 오히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 대출을 지적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제가 봐도 이런 소리를 듣고 일반 서민들을 정말 허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공영훈 후보입니다. 경기 화성을은 현대차 임원 시절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바로 전날 군에 있던 아들에게 증여했는데도 내부 정보가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부남 후보, 광주 서구을 배우자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한남 3지구의 수억 개의 단독주택을 5년 전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2년 광주 빌라왕으로 불리던 전세 사기범 변호 이력까지 소환되면서 2030 세대의 박탈감만 키우는 실정이다. 38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37억 원의 빚을 져 갭투기 의혹을 받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민주당 조치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반부패 비서관을 하다 부동산 문제로 경질된 김기표 후보, 경기 부천을은 서울 마곡동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만 80억 원을 신고했는데 은행 채무만 56억 원이다. 박민규 후보 서울 관악갑은 지역구의 오피스텔 11채 등을 보유하면서도 청년 주거난 해소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사라며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일부 인사는 깊이 사죄하면 되는 것이지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기가 막힐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과 핵심 인사들의 투기 의혹으로 주요 선거와 대선에서 패한 사실을 벌써 잊은 건 아닌가. 당시 집값 폭등으로 영끌에 나선 청년들은 지금도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업계 관행이라는 양문석 후보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밝힐 필요가 있다.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200석을 운운하는 야당의 위선적 행태에 국민들 억장만 무너진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사익만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는 위선적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공직자 후보라면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위는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들의 엄중하면서도 냉철한 심판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